네.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있는 엄청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 자체가 작품이죠. 카사밀라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보면은 일반적인 건물하고 좀 틀리죠. 뭐가 틀리죠? 네, 곡선의 형태로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 이 책에서의 이제 핵심,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 왜 그러면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좀 뭔가 곡선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직선으로 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목표를 만들고 또 달려가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 곡선이 우리의 삶에 어떤 걸 주죠? 여유를 주기도 하고요. 돌아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또 잠시 쉬었다 가기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고 앞만 보고 가다가도 또 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쉬어가라고 이렇게 휘어주게 하는 역할을 또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 속에서 아, 저 곡선의 아름다움이 때로는 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요. 이분도 굉장히 인생의 굴곡이 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또 가난한 시절을 보냈고, 지금 이 구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후원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작품들에 대한 활동을 깊이 있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가장 역대 작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나는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다, 근데 이런 어떤 구조의 원리가 다 나무의 원리에서부터 자연스러움에서부터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도 가만히 보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곡선의 형태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 이 뭐죠? 성가족교회라고 하는 사그리아 파밀리에, 사그라 파밀리에라는 어, 성당은요, 2026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0년 정도 이상 걸리는 엄청난 이 뭐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100년 동안이나 이런 노력을 하면서 할까? 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192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100년을 기념해 갖고 2026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작품 하나를 보면서도 '왜 저렇게 곡선이 많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거를 저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작품에도 이 한 사람의 작가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이면 지금부터 한 4년 뒤인데 이 100주년 기념 완공으로 함께 이곳에서 우리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떨까? 2025년에 5만 명 북콘서트 하고 2026년에 우리 가우디를 보는 게 아니죠. 이 성가족 교회를 보러 가실 분, 네, 지금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손 들면 갈 수 있는, 네, 모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책에 또 초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인생 최고의 감독은 우연이다. 이 말이 뭐죠? 우리 삶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어지지 않고요. 때로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 아주 사소한 선택이, 또 아주 사소한 순간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얻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책은 어떤 책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만한 책은 뭐였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요 두 가지 책이 떠올랐습니다. 비커리어라는 책과 또 나폴레옹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저의 인생의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책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책들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계 3대 용접공 출신의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유영만 교수님. 용접공 출신에서 대학 교수로 지금 약 90여 권의 책을 펼쳐낸 엄청난 분이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또 용접공 누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카네기?
네, 카네기는 아니었지만, 네. 카네기 네, 카네기랑 닮은, 네, 우리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또 영조국 출신이고요. 마지막 한 분은 누굴까요? 우리 미래의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또 하셨던 엘빈 토플러라는 엘리토플러. 사람이 다 용접공 출신이라는 거죠. 사실 용접공이라는 어떤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고생을 하면서 정말 밑바닥의 인생에서 정말 꾸준히 공부하면서 노력했던 분들의 미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바닥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바닥일지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마찬가지, 이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으로 한 번씩 나아가라는 모습이 있고요. 이분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인생에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풀리셨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 될 거에 굉장히 유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요. 지금까지 너무 잘 됐다면 죽기 전까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왜? 고통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통은 동일하게 총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진짜 잘 안 풀리신 게 있다면 이제는 좋은 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북팟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좀 추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때로는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우회하는 삶이 우리 유영만 교수님은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곡선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제 여러분들이 잔 이불에서 오늘 아침을 맞이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끝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 오늘 이게 끝날 것 같지만 항상 새로운 시작은 계속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꼭 이것을 환경 세팅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들 이불 안에서 나는 내일을 어떻게 맞이하지?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에디슨은 직류를 열심히 연구했고요. 웨스팅하우스는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디슨이요, 너무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에디슨이 실패한 사건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직류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건들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결국에 그 역할을 테슬라라는 사람이 이 둘 사이에서 곡선형으로 부드럽게 이 분들을 좀 조화를 이루고 웨스팅하우스를 이분이 좀 도와주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는 역할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 공유가 이 시대의 미래에 또 더 많은 또 전류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더십도 때로는 세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뒤돌아보면서 말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해불양수. 아, 너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내가 올해 2022년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바다는 탁한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다 받아주고 포용하는 마음의 넓이와 마음의 그릇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이 해불양수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펼치시고 우리 북팟에서 또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